네, 정치권 소식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주릴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길기가 다시 걸릴 수도 있다. 한미일 훈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인데요. 이 이슈를 계속 키우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 일본이라든지 독도 문제는 우리 내부의 국내 정치하고 굉장히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민족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면서 지지층을 결속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우길기 얘기잖아요. 일본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진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안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단지 군사 협력이라는 거는 이미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합의가 돼갖고 한미일 간의 군사 훈련을 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길기가 상당히 그 예민하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그 깃발이다 해가지고. 근데 일장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한일 간에 뭐 회의를 할 때 그러면 일장기가 올라가는 건 또 괜찮은 건가?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 정서로 얘기한다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독도 문제예요. 독도 가까이서 왜 훈련을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독도에서 한 180km 떨어지고 일본 근해에서 12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잠 훈련을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은 우리나라의 영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했는데 단지 중간 수역이 걸쳐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 수역을 그 처음에 그 합의한 대통령은 누구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김대중 정부 때 중간 수역이라는 거에 설정돼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독도에 민감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위에 영공을 막 그 침범한 적도 있고요. 또 방공 식별구역이라 그래갖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그 공개하지 않다가 일본이 공개하는 바람에 알려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에 그렇게 민감하다면 문재인 정부 때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 동맹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군사 협력은 지금 불가피하고요. 한미일 군사 협력이 이렇게 공고화되는 그 요인은 바로 북한 핵과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런 위험 때문에 지금 일본과 협조를 도모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정보라든지 또는 대잠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 소위 그 협조를 뽑아 먹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라는 근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거를 마치 또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간다라고 역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에 정통하신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안보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전에 이전 정부에서도 했던 한미일 훈련을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좀 뭐 팩트 체크성 좀 뭐 역사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용어가 좀 막 헷갈리게 쓰이고 있어요. 뭐냐면은 군사 협력과 군사 훈련은 좀 많이 다른 거거든요. 군사 협력과 훈련.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군사 동맹인데 군사 동맹은 일단은 뭐 윤석열 정부도 아니다라고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잖아요. 16년 10월에. 그다음 2017년 1월하고 3월에 미사일 경보훈련을 합니다. 미사일 경보훈련을 한미일이 같이 해요. 그러면 미사일 경보훈련은 훈련을 같이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정보 교류입니다. 각자 경보를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미사일이 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7년 9월에 미사일 탐지 훈련을 합니다. 미사일 탐지 훈련도 군사 훈련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이거는
같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각자 미사일 탐지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정보 교류를 한 거니까 사실상 군사 협력에 가깝다. 군사 훈련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처럼 대잠수함 훈련하고 군함들이 쫙 나와서 한 거는 2017년 4월에 있었거든요. 대잠수함 훈련. 그리고 5년 만이에요. 2017년 4월이 언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에요. 정치적 공백기였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좀 예정대로 그냥 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이제 뭐 너무 어수선하니까 이게 된지 안 된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었던 거고, 지금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너무 강한 어휘를 써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뭐 친일 국방이다,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저도 그런 어휘까지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일본의 국내 정세도 봐야 돼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개헌선 3분의 2거든요. 거기를 지금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3분의 1을 확보를 했어요. 다만 국내 정세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평화헌법에 개정을 하면은 자위대가 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외부의 분쟁 지역에 있어서는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라고 그것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독도는 분쟁 지역이거든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독도로 군대를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쉽게 역대 정부에서는 군사훈련을 안 해왔는데 문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설명도 없이 심지어는 올해 5월 달까지는 6월 나토 정상회의 가기 전까지는 한미일 군사훈련 없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충분히 문제를 지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협력이 아니라 훈련이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역사와 정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가속화되면은 정말 또 다시 이제 죽창가가 재현이 되면서 자칫하면 이제 국민의힘의 또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말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반일의 어떤 늪에 빠져가지고 마치도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어떤 미국과의 강고한 동맹 속에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왜곡으로 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전제로,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경계해야 될 대상 맞아요. 역사 문제도 그렇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일본의 지금 그 기득권자들이 자꾸 우경화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경계하고 봐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아베가 죽은 다음에 지금 기시다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도 일본 헌법 개정하겠다 그러잖아요. 방위력도 향상해서 일본 전체 GDP의 지금 1% 안팎인데 이걸 2%로 늘리겠다라고 공공연히 그래요. 일본 헌법을 개정하는 거, 헌법 구조, 이건 시간 문제예요. 솔직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독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복잡한 외교적 복선이 있어요. 일단 독도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독도는 이승만 정부 때 소위 리라인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딱 우리 걸로 점유해서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유리한 입지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어필칭, 그렇게 되면 일본이 당장 어떤 위기를 겪냐면 일본이 갖고 있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 섬이라고 있어요. 그 센카쿠 섬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이건 센카쿠가 아니고 다이오위다오야, 우리 거야 하면서 지금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의 센카쿠와의 관계와 우리와 독도와의 관계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가지고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는 순간 당장 일본의 센카쿠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일본의 총리가 새로 그 등장을 하거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하잖아요. 미일 간의 정상들이. 그러면 일본이 가장 먼저 확인받는 게 뭐냐면 미일 동맹 속에 센카쿠가 일본 영토임을 미국이 확인해 주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일단 이승만 정부 때 우리 섬이 됐기 때문에 요 실효적 지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의 그런 노림수에 그 휘둘리지 않을 것이 뭔가. 지금 일본 앞에서 지금 가장 취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이 지금 뭐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바다에서 훈련하는데 참가했다라는 게 우리의 취약점이 아니라 그런 일본 앞에서 우리 내부가 분열돼 있다라는 게 더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36년 그 지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그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의 위상이 어떠냐?
국력으로 보면은 1인당 GDP, 구매력 지수에 있어서 이미 일본을 앞섰어요라는 게 미국 저널에 얼마 전에 등장해갖고 일본이 오히려 깜짝 놀라는 상황이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일본의 대잠 초기의 능력이라든지 정보는요. 빼먹을 건 빼먹자 이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렇게 일본이 지금 헌법 개정하겠다라고 나서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누구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에요. 북한 체제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북한 인민을 볼모로 해갖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신의 전술 핵 미사일을 왜 주장합니까? 이제 남조선 니들 치겠어라는 태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현실적인 눈, 자꾸 구한말 얘기를 하는데 구한말에 그 엘리트들이 왜 나라를 말아먹었습니까? 예. 결국 국제 정치에 대한 능력과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랬던 거 간략하게 아니에요? 반론 드릴게요. 예, 짧게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급격하게 변했어요. 한미일 군사훈련 안 한다고 했다가 하게 됐으면 국제 정세도 지금 하고 북중러와 한미일이 이렇게 뭉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맨날 이런 식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훈련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어디에서 훈련을 했느냐? 시 오브 재팬 일본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고 미국의 홈페이지에도 다 시 오브 재팬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한반도 동쪽 수역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지금 그 전까지는 발표가 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본에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야욕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는 항상 거기는 일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제대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이면 오해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 뭐 북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일본한테 할 얘기는 하고 당당하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어쨌든 뭐 대통령실이 이 논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런 연합훈련에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공방으로 키우는 건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일까요? 그렇죠. 아니 지금 김 대표 너무 말씀 잘하신 게 제가 그거 얘기 마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수록 그 정부 여당은 그 뭐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좋고 싫고 이 호불호를 떠나서 불러가지고 설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알아듣겠습니다. 안 그러겠죠. 그런데 그 절차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부 신뢰할 만하다. 이제 믿고 따라야지라는 의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그 시 오브 재팬 이거는 일본이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정부에서 잘못 기재해가지고 시 오브 재팬이라고 했다가 금세 내렸어요. 예. 그리고 한일 간의 중간 수역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디에 또 시 오브 재팬이라고 잘못 기재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다 유식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누가 하느냐? 우리나라 야당, 시민단체, 외교부 찾아내가지고 빨리 바꾸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일단 바뀌었다라는 거 제가 확인합니다. 예. 어쨌든 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다 좀 상세한 설명이 있다면 이런 공방과 오해가 불거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두 분이 이제 전달해 주셨는데 대통령 지지율 잠시 좀 살펴보면 어제 나온 지지율 보니까 하락세를 조금 멈추고 여론조사 추이가 반등하는 조금이지만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일단 요 여론조사의 지난주 거를 좀 예. 대입을 해보면은 감사원 감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게 진영 결집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예.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안보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국내 대통령 지도자의 그 지지율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결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31%, 32%는 사실 너무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보수만 지지하고 있다. 중도와 뭐 진보 쪽에는 지지자가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면은 저거를 그 아주 긍정적으로 예. 유의미하게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힘들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일지 반등세일지는 저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